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으로 끝났고요. 자, 시장의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반드시 왜 펀더멘탈을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5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 그죠? 미국 하루에 20만 명, 14만 명, 25만 명. 그죠? 지금 비축해 놓은 물량으로는 치료제로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 레키노라주를 전 세계가 기다려서 분명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가와 실적은 실차를 두고 반영할 것입니다. 잠깐 기사 한번 보고 가게 되면요. 보게 되면 원래 보면 셀트리온 의료기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정치 그만해야. 그리고 우리 쪽에 우리 편이 별로 없어요. 그 미디어 쪽 보게 되면 우리 편이 별로 없습니다. 우창희의 세상 읽기, 국산이로 코로나19 치료제 뜨거운 논쟁 제가 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고요. 별로 볼 게 없어요. 우리 편이 별로 없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또 볼까요? 이 보면은 친문 의료자한테도 불투명 성명, 의문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제목부터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다구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9대1 정도? 우리 편? 우리 편 1, 아닌 편 9. 미디어 쪽에서 말입니다. 거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죠. 허나 우리는 항상 이 집중 포화, 이 다구리를 뚫고 우리는 항상 이겨왔습니다. 뭘로? 실력으로. 뭘로? 펀더멘탈로. 뭘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펀더멘탈로서 우리는 이 압도적인 다구리와 9대1의 싸움을 늘 이겨왔습니다. 고로 반드시 우리는 시차를 두고 주가와 실적이 증명해 주실 거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답답하시고 조급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차분하게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2030년 큰 판을 그려내면서 실적과 주가는 지난 주식시장 100년의 역사 동안 그 부분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차를 두면 반드시 반영할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힘을 빼시고 우리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할 겁니다. 오늘은 이 셀트리온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에 투자하려고 하면 우리가 1등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그리고 바이오 업황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오 의약품에는 0세대부터 3세대까지가 있어요. 먼저 0세대. 0세대는 백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1세대 제조합 단백질, 2세대 항체, 3세대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자, 백신. 자, 이거 제조합 단백질은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이건 리필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항체는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에요.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게 암이 되고 알러지가 되고 루푸스가 되고 루마티스가 되고 천식이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바로 항체. 그리고 유전자는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거죠. 이번에 그 DNA 백신, RNA 백신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자를 치료제로 쓴다는 거고요. 줄기세포는 세포 치료제인데 줄기세포, 분화가 무한히 된다는 거죠. 세포가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재생, 면역, 이동에 관련된 그런 의약품이에요. 자, 이 중에 바이오약품의 가장 큰 시장은 바로 몸통, 그죠? 항체라는 거죠. 첫 번째 비중은 항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조합 단백질. 이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몸통은 항체이며 이 시장 또한 특히 여기서 항암제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이 항체 시장 또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그럼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항체의 생산 과정을 짧게 한번 둘러볼까요?
자, 항체는요, 기본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벡터 전달체에다 넣고 이 세포주를 만들거든요. 이 세포주, 우리가 원하는 이 세포주를 만들어냅니다. 세포주, 이 세포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여기 세포, 그리고 여기에 세포막, 여기 미토콘드리아, 얘는 핵이라고 하면, 자, 중요한 거는 이 세포가 바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에는 호르몬과 효소, 아마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몸을 대부분 이루는 근간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 핵 안에는 또 DNA와 RNA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 설명을 드리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시키는 화력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이 세포막 출입구. 이 세포막 출입구는요. 잠시만요. 이 세포막 출입구는 이 영양분과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포막도 이 사람의 생김새와 같아가지고 이 세포막이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 거의 지문처럼 다르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핵 안에는 바로 DNA와 RNA, DNA는 설계도, RNA는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포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주, 이 세포주에서 항체를 생성하거든요. 항체. 세포만이 항체가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만드냐? 이 세포만이 셀만이 바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체는 세포에서 만든다. 이거부터 알고 갈게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이해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주만이, 이 세포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하는 세포를 만들었죠. 그죠? 유전자를 재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유전자, 설계도를 만들어서 세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주를 만들면 그 다음 세포주를 대량으로 배양합니다. 그죠? 왜 배양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 항체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나면 이제 이거를 필터로서 정제하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고유로 정제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드디어 캡슐에 이제 캡슐에 이제 동봉을 해서 쭉 콜드 체인, 냉동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쭉 뻗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쉽죠? 이게 항체의 생산 과정을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체가 세포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세포, 우리가 세포에는 이 적혈구가 있고,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혈소판은 기본적으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 피딱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어지럼증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성분, 그 다음에 얘가 피를 빨간색을 띠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라고 합니다. 사실 면역의 핵심은 바로 이 백혈구예요. 그죠? 이 백혈구인데 세포에는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건 바로 혈액에서 담당을 합니다. 혈액세포가 담당을 하는데 지금 혈액세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서. 이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당구, 림프구가 있어요. 이 림프구에는 면역의 핵심은 바로 림프구가 담당을 합니다. 이 림프구에는 바로 NK세포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T세포, 그리고 B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선천성 면역, 얘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죠. 얘는 원래 자연 살해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김새가 다른 것들이 있거나 하면, 지문이 다르거나 비정상 세포라고 얘가 인식을 하면 얘를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후천적으로 어떤 침입자가 발견을 하거나 안에서 유전자 질환을 인해서 비정상 세포를 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침입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 B세포, 이거를 항체 생산세포라고 해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를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항체 생산세포가 중요한 건 여기서 항체를 분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항원에 가서 달라붙으면 중화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T세포가 가서 죽이는 원리입니다. 얘는 킬러세포예요. 그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걸 에이즈라고 하잖아요.
레트로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후천성, 우리가 면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면역,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암이 걸리가 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뭐 항생제, 뭐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첨단 항암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바이오의 기본 작용 기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설명하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케미칼 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약품이 있어요. 케미칼 약품에는요, 케미칼 약품 신약이 있고요, 계량 신약이 있고 제네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 여기서 이제 반대가 아니라 같이 이제 설명, 정의로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비되는 개념, 그쵸? 계량 신약은 바이오 베터, 그리고 신약은 바이오 신약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케미컬 의약품은 말 그대로 합성 의약품이에요. 합성 의약품. 이거는 물리적 시기에 의해서 화학식에 의해서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세트 타이레놀, 그리고 타이레놀하고 기본적으로 그 이런 진통과 해열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학성의약품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원리냐면 진통과 해열, 버드나무의 껍질을 보게 되면 살리신산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원료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살리신산 원료, 그리고 아세트산 들어봤죠 많이? 아세트산, 그리고 비커, 물, 이런 막대기로 해서 이걸 일정한 비율, 화학식에 의해서, 물리적 식에 의해서 믹스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실 얘는 약이면서 독이에요. 독이면서 약입니다. 이게 바로 합성의약품, 대량 생산. 그리고 인류의 생명은 100년에서 150년 전에 40대 중반이었는데 그 이유가 세균에 감염돼서 된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바로 인류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케미칼 약품 신약이 있고요. 제네릭은 똑같이 완전히 똑같아요. 화합식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개량한 게 계량 신약, 그리고 완전한 신약이 있고요. 이 제네릭에 대비되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예요. 시밀러 비슷하다. 사실 완벽하게 이 케미컬과 바이오는 다른 기술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자전거에서, 자동차에서 항공기로 가는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전공학과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죠.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게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지만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자 단위에서 움직이는 생산들을 밝혀낸 그런 학문인데, 그런 과학 기술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거와 분자 생물학이 1970년대에 나오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1900년도쯤에 백신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상용화 못 시켰어요. 상용화 시키는데 무려 70년. 그 이유가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 이것이 나오게 되면서 획기적인 바로 바이오薬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70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는 기본적으로 효능과 약효는 비슷한데 가격이 싼 거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다.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밀러라고 하는 거고요. 베터는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계량 진압처럼. 근데 이거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플랫폼 기술에는 우리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ADC, 그리고 SC 제형, 이중항체,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약효 지속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약품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걸 약효 지속성 플랫폼. 이중항체는 항체가 단일 항체라고 하잖아요. 단일 항체,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잖아요. 항원 하나에만 달라붙잖아요. 근데 양팔에 항원 두 개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중항체. SC 제형은 우리가 바이오 약품은 정맥 주사로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꼭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전문의만이 때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집안에서 자기가 혼자 간편하게 시간도 편리하고 매우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피부층 거기에 있는 피하층에다가 때려버리는 기술인 거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기다 항체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자가에서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편리한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를 바로 SC 제형 기술. 이걸 바로 셀트리온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DC.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ADC. 제 ADC 기술 좀 설명하고 가면 ADC는 항체 약물 거듭체예요. 항체랑 링커랑 약물. 요거를 케미컬 약품 그리고 요걸 항체. 이거는 링커랑 끈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항체가 가서 안내를 해요. 어디? 항원에 가서 달라붙으면 위치가 위, 뭐 대장, 직장, 뭐 유방, 뭐 췌장 어디로 가서 달라붙으면 케미칼이 가서 묶어버린 거죠. 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화시키는 역할. 그러면 내가 케미칼에 달라붙어서 케미칼이 유도미스처럼 날아가서 투하시키는 그죠? 효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첨단 기술입니다. 바로 케미컬과 바이오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셀트리온이 이 기술을 또한 가지고 있죠. 컨주얼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 항체 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은. 근데 케미칼, 이 톡신 기술, 그 다음에 이 링커 기술, 그 다음에 이 결합하는 부위, 이 결합 부위가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은 여기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또한 하고 있다. 우리가 크게 셀트리온은 항체가 이게 몸통이잖아요. 세계적인 거에 세계적인 거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바이오 베터 기술을 하고 있는데 SC 제형과 바로 ADC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항체를 가지고 지금 레키노라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CTP27 이거 해야 되겠죠. 이제 임상 못 하고 있는데 이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농도 휴미라 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부터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매년 한 개를 목표로 바이오 시미라 출시하려고 하는 게 이 항체. 그리고 요거는 바이오 베터. 요거를 램시마 SC. 그죠?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추가시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ADC는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셀트리온 그 이제 창업 시기에 중요한 거는 회사 그 제약 그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조그만 대학교의 랩.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서정희 회장이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연구 직원들이 랩 직원들이 막 비컵, 윌컵을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닦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누가 나 오면 닦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어떤 담당자가 책임자가 회장이 오면 닦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닦지 마. 그래서 니네 뭐 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얘네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정희 회장이 그날 회사로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도착을 해서 임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일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컨주얼, ADC라는 걸 개발하게끔 맡겨보고 싶다. 사실 이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 ADC만 진짜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그러죠? 이뮤노 메딕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자, 그리고 뭐 시애틀 제네틱스, 머크, 세계 다국적자, 로슈, 그죠? 로슈가 항체로 아시죠? 얘네들이 다 지금 다 뛰어들고 있어요. 이 ADC에다가. 왜? 이게 항암제 시장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거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것 또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 있는 연구원 직원들이 그런 말 했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임원들이 과연 걔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당시에 장비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갖다 준 다음에 그랬는데 걔네가 그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정진 회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아니면 만나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개발했냐? 그랬더니 고마워서 자기를 믿고 맡겨주고 고마워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기술이고 우리 회사의 잠재력은 뛰어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정말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회사입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바이오스 항암제 미래 ADC 개발 경쟁. 그죠? 볼게요.
항암제 정상세포 침투 담점 극복, 암세포만 공격해 안정성 높아, 셀트리온 등 개발 가속, 글로벌 제약사도 기술 확보 분주. 볼게요. 국내 제야 바이오업계는 차세대 항암제 개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바이오 배치 상장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대기업도 ADC 치료제 성장 전망에 주목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DC는 암세포만 정확히 공격해 다른 정상세포에 침투하는 기존 항암제 단점을 극복한 항암제다. 기존 표적 항암제 치료제에 비해서도 안정성과 효과가 높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합병 등으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는 미래의 항암제이다. 자, 그리고 볼게요. 셀트리온은 캐나다 현재 기업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ADC 항암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아이프로젠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주맙에 대해서도 ADC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아이프로젠은 항체 약물 암세포로 전달하는 효율을 높이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결과가 좋으면 아이프로젠 기술을 라이센스할 것. 자, 계속 또 볼게요. ADC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링커 플랫폼 기술이다. ADC를 치료하는 구성하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한 링커 부위를 견고하게 해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체가 암세포를 가진 항원에 도달하고 난 뒤 약물이 작용을 시작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셀트리온은요. 여기서도 지금 대단한 거죠. 우리 아까 볼게요. 글로벌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기업 인수와 공동 개발로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길리어드는 ADC 기술을 보유한 이뮤노메딕스를 우리 돈 약 23조 7천억 원에 인수했고, 머크는 시애틀 제네틱스와 약 5조 원 규모의 공동 개발을 취약했다. 현재 세계에서 ADC 18억 원을 받은 제품은 7개 제품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세계 ADC 시장 규모가 올해 2조 9천억에서 2026년 20조 원 6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항암제 시장은 너무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거 하고 있잖아요. SC 제형, 여기에 ADC, 그 다음에 2025년 이후 2026년 면역 감문 억제제. 이렇게 엄청난 기술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레키노라주 이거 출격 앞두고 있지만 이 다가올 이 고농도 휴미라를 출격함을 출두로 해서 출격 조금 있으면 고농도 휴미라 출격하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기술력이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 기사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연 30조 시장 겨냥, ADC 항암 시장 개발 나서, 캐나다 아이프로젠과 신약 공동 계약 체결, 이런 내용이었죠. 이것 또한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너무나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다구리를 당하고 있죠. 이 레키노라주 분명히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약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장관이 지금 우리 한국을 이 바쁜 시기에 그냥 방문했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분명히 지금 뻗어나갈 겁니다. 또한 우리 셀트리온을 해외에서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죠? 우리의 비상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다구리를 이겨왔습니다. 또한 고농도 휴미라, 요거 시장 규모 25조입니다. 그죠? 현 바이오약품 중에서 가장 커요. 이거 퍼스트 무버예요. 고농도로서요. 자, 엠시마 SC 이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연met 바이오 시밀러 2030년까지 매년 한 개씩 9개 제품 출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역 감문 억제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ADC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SC 제형 요 두 가지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신약도 CTP27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진행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제가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편안하게 힘을 빼면서 우리의 비상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 메신저 TV가 10년 이상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아쉬움, 지금의 이 지루함, 그리고 지금의 이 분노, 지금의 이 공포와 이 지금의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힘을 빼고 장기간 땅을 투자했다 생각하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둔다면, 그러면서 회사를 장기간 동행한다면 그 부분을 투자 메신저 TV가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이 그 어떠한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항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